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남자 종찬. 그는 TV 앵커 출신인데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4선 국회의원 노재순을 상대로 새바람을 일으켜보겠다라는 포부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내조 잘해주는 어여쁜 아내 연홍과 토끼 같은 외동딸 민진이가 있어요. 이 세 가족은 마당이 있는 그림 같은 주택집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찬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역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재순 후보를 제치려면 유세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찬에게는 후보로서의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인데요. 우선 아내 연홍의 고향이 어디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후보 본인도 아니고 후보의 아내 고향까지 이슈가 되는 거였어요. 김종찬이 와이프가 고향을 경상도라고 속였다더라. 근데 알고 보면 전라도라더라. 이런 루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는데 영화 초반에 보면 연홍은 서울말씨를 쓰고 있어서 아직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 딸 민진이가 그렇게 바른 학생은 아니었다는 점. 예전에 한때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좀 소위 노는 학생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그때 찍혔던 사진들까지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루머와 이슈는 다 상대편 노재순 후보 캠프 측에서 주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몇 가지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종찬은 이번 선거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전을 짜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날 이른 아침. 종찬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선거 캠프 사람들과 준비를 하고 아내 연홍도 남편과 함께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연홍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데요. 딸 민진이가 부엌으로 쓱 들어와서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막 애교 있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늦는데 미술 조별 과제 하거든? 엄마 연홍은 뭔가 낌새를 차린 듯 말해요. 너 엄마 눈 똑바로 봐. 친구 누구? 있어. 친구 지혜라고. 연홍은 늦게 올 거면 그 지혜라는 친구 전화번호라도 적어두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민진이는 학교에 가고 종찬과 연홍 부부는 선거운동 첫날을 맞이해서 유세 활동을 펼치러 밖으로 나갑니다. 종찬은 막 선거 트럭에 타서 목이 터져라 연설도 하고 연홍은 그 선거 캠프 노래를 부르면서 막 율동도 하고 시민들한테 인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던 중 노재순 후보팀이랑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노재순은 젠틀한 듯 경쟁 후보의 아내 연홍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그 옆을 지나갑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 연홍. 이상하게 그가 부는 휘파람 멜로디가 괜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밤이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종찬은 아직 남은 일정이 있어서 아내 연홍만 먼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딸 민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도 친구네서 미술 과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연홍은 딸 민진이가 메모지에 적어두고 간 그 지혜라는 친구의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혜 학생 핸드폰 아닌가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혜가 누군지도 모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민진이가 그냥 아무 번호나 적어두고 간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안해지는 연홍. 그녀는 아직 밖에 있는 남편 종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문제가 좀 생겼어. 민진이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하지만 남편 종찬은 아이가 가봤자 어딜 가겠냐고, 곧 돌아올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집에도 엄청 늦게 들어옵니다. 민진이는 결국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홍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종찬에게 우리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그치는데 안 돼 여보. 경찰에 가출 신고했다가는 저 노재순이 측에서 또 어떻게 물고 늘어질지 몰라. 안 그래도 우리 딸 예전에 그 사진들 갖고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퍼져나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성질이 확 뻗치는 연홍. 10대 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선거 생각만 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민진이는 미술 과제 한다고 나간 거였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는 미술 과제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해요. 이거 분명히 뭔가 이상하죠. 연홍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고를 하러 혼자 경찰서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사들이 연홍의 집으로 찾아와요. 이제 남편 종찬도 아내 연홍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죠. 한숨을 푹 쉽니다. 형사들은 민진이가 사라진 그날 밤 이 지역에서 딱히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 어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사망자는 남성이고 외지인이라고 해요. 민진이 실종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연홍은 형사들을 통해 민진이가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친구 최미옥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요. 민진이는 어제 그 미옥이라는 아이와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민진이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옥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그냥 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진, 미옥 둘 다 미음으로 시작해서 들으시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연홍은 즉시 딸 민진이의 학교로 가서 그 옥이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운동장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옥이는 웬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그 휴대폰 잠금 패턴 있죠. 그 패턴을 풀려고 막 이런저런 모양을 막 수도 없이 그려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홍이 다가오자 옥이는 휴대폰을 쓱 감춥니다. 연홍이 딸 민진이의 행방에 대해서 묻자 옥이는 민진이 어제 어떤 차 타고 갔어요. 흰색 차였어요. 라고 말해주는데요. 연홍은 날카롭게 받아칩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애는 모르는 차를 그렇게 덥석 타는 애가 아니야. 분명 이 아이가 뭔가 아는데 진실을 감춘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연홍. 그녀는 이번엔 옥이의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니? 옥이는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운전기사요. 똥 참으러요. 뒤에 똥 엄청 씻고 다녀요. 연홍은 무식하게 말하는 옥이에게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 건 분뇨차라고 하는 거야 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엄마에 대해서도 묻는데 옥이는 친엄마는 안 계시고 계모만 있으며 아픈 할머니도 계시고 여동생 둘, 남동생 둘까지 있다고 해요. 완전 대식구죠. 그때 연홍의 눈에 옥이가 차고 있는 시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연홍은 옥이의 손목을 덥석 잡으면서 물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옥이는 자기 시계라고 대답하는데요. 연홍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희 아빠가 분뇨차 운전해서 너희 8식구가 먹고 사는데 이 비싼 시계가 네 거라고? 이거 우리 민진이가 차고 다니던 시계잖아. 옥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욕까지 하며 버럭합니다. 아 씨발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자, 과연 이 옥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 걸까요? 어떤 식으로든 민진이의 죽음에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그 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아이 같은데 연홍은 교무실로 찾아가 선생님들에게 이 옥이에 대해 묻습니다. 옥이의 성적표를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수, 미양가 중에 모든 과목이 막 죄다 가예요. 전교 석차도 272명 중에 250등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 기말고사 이후부터 갑자기 성적이 쭉쭉 오르는 거예요. 계속 수수. 전교 등수도 막 10등, 15등 이렇게 완전 상위권으로 올랐어요. 연홍은 민진이와 옥이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며 둘이 굉장히 친한 단짝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연홍은 답답한 마음에 무당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친구 앞에 덜썩 앉으면서 말합니다. 너 내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 기억하냐? 자, 방금 전까지 서울말만 쓰던 연홍이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홍은 고향이 경상도라고 속이고 선거 유세를 한 게 맞았네요. 사실은 전라도 출신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래 알던 친구 앞에서만 이렇게 편안하게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였습니다. 친구가 대답해요. 알제, 니는 힐러리 같은 영부인이 되고 싶다 했었지. 이 친구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연홍도 사실은 꽤나 명예욕, 권력욕이 있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딸이 사라지고 나서는 지금 선거고 나발이고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종찬은 어떨까요? 민진이가 없어진 첫날부터 쭉 유세 활동에만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이날도 종찬은 아내 연홍을 데리고 봉사 활동을 하러 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순수한 봉사는 아니고 유세 활동의 일종이겠죠? 이 현장에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딸 민진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종찬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말을 탁 자릅니다. 아, 형사님들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저기 차에 들어가서 하시죠. 누군가 말을 듣고 옮기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앞좌석에는 형사 2명이, 뒷좌석에는 종찬과 아내 연홍이 탑니다. 형사가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며 말해요. 저 따님 사라진 날이 유세 첫날이셨죠?
후보님께서는 따님 사라진 그 시간에 뭘 하셨습니까? 종찬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대답하는데요. 누가 함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연웅은 남편을 바라보며 그냥 말씀드리자 여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종찬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형사들에게 나중에 진짜로 문제가 되면 그때 진술하겠다 라고 해요. 연웅은 점점 불안하다 못해 빡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인간은 지 딸이 없어졌는데 저렇게 정치 노래만 부르고 있어. 집에 돌아온 연웅은 씩씩대며 딸 민진이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서랍도 다 열어보고 모든 노트, 일기장, 메모장 이런 것도 한 장 한 장씩 다 펼쳐봐요. 그러다가 담배도 한 갑 발견을 합니다. 민진이는 여전히 불량한 학생인 걸까요? 딸아이 방으로 쓱 따라 들어온 남편 종찬에게 아내 연웅이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애가 없어졌는데 그날 밤에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종찬은 대답을 얼버무려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의 자신보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입장이 더 다급한가 봅니다. 이제는 심지어 사라진 딸을 선거에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정표를 얻기 위한 신파 연설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딸 김민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모습에 질려버린 연홍. 그녀는 딸 민진이의 방에 내내 틀어박혀서 책상에 앉아 이메일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아이디 비번 조합을 다 넣어보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결국 사이트 관리팀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겨우 민진이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낸 연홍. 아이디는 영타로 놓고 조까, 비번은 김민진 짱이었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소녀 이메일답죠. 그렇게 메일함이 열리는데 안 읽은 메일이 53,660통이나 있습니다. 민진아, 메일함 정리 좀 할 것이지. 연홍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딸아이에게 온 몇 년치의 이메일을 다 열어봅니다. 스팸 메일, 광고 메일까지 다 체크해요. 그리고 민진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입수해서 자주 연락한 기록이 있는 번호들로 전화를 하나씩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따르릉 신호가 가고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연홍은 사정을 설명하려고 일단 인사부터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중학교 김민진이 엄마인데요. 그러자 상대방이 누군지 안다는 듯 예, 어머니 하고 대답해요. 이 통화 상대는 누굴까요? 민진이의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손소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연홍은 통화 이후 손 선생님이 혹시나 민진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직접 찾아가 보는데요. 이 손소라 선생은 1학년 때부터 가끔씩 이렇게 민진이랑 통화를 했다고, 그리고 민진이랑 오기는 사실 학교에서 왕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연홍이 그녀의 책상 한켠에 놓여있는 달력을 보게 되는데 민진이가 사라진 그날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연홍이 자기도 모르게 달력을 집어들고 중얼거립니다. 이날은 우리 애가 없어진 날인데? 손소라 선생은 그날은 제 갯날인데요. 제가 이번 달부터 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달력의 다음 장에도 다다음 장에도 동그라미는 쳐져 있지 않습니다. 개라면 매달 진행될 텐데 말이죠. 연홍이 너무 예민해진 탓일까요? 별게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연홍은 남편의 경쟁 후보인 국회의원 노재순과 딸 민진이의 단짝이라던 그 옥이라는 아이에게서도 모두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남편 종찬이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사이 연홍은 거의 형사처럼 혼자 미친 듯이 수사를 하다시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딸 친구 옥이를 데리고 심리연구소로 가는데요. 최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기가 그날 민진이가 무슨 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차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는데 그걸 최면으로 한번 떠올려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오기가 자리에 눕고 막 최면에 걸린 것처럼 중얼거려요. 흰색 차가 있고요. 어떤 아줌마가 타 있어요. 머리를 한 묶음으로 묶었고 예쁘장하니 생겼어요. 그리고 서울말 써요. 그런데 오기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연홍이랑 너무 똑같아요. 흰색 차를 타고 예쁘장한 서울말 쓰는 아줌마. 그건 바로 연홍이었습니다. 연홍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딸 민진이가 어디 갔는지도 밝혀내야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계속 연홍의 머릿속에 떠도는 남편 종찬에 대한 의문. 도대체 딸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날 밤에 어딜 가서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왔을까? 연홍은 남편 종찬의 선거 캠프 사무국장한테 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저 유세 첫날 밤에 후보님 마지막 일정이 어디였어요? 사무국장은 그날 새벽 2시에 선거 관련 회의는 끝났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종찬의 운전기사인 최 기사한테도 가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그는 그날 종찬의 마지막 일정으로 자기가 신성 레지던스 호텔에다 모셔다 드렸다라고 대답합니다. 호텔? 그 시간에 호텔에서 술을 먹었어요? 누구랑요? 연홍은 순간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나 싶어서 막 따지듯이 물었는데 최 기사는 그 새정당 소속 의원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라고 말해줘요. 알고 보니 종찬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어떤 세력이랑 힘을 합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호텔에서 비밀스럽게 다른 국회의원을 만난 거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연홍은 딸보다 자기 출세가 더 중요한 남편한테 또 한 번 실망하고 맙니다. 연홍은 사건 당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떠올려 봅니다. 그날은 남편 유세 첫날이었고 나도 남편을 따라 정신이 없었지. 그날 어디선가 우리 민진이가 매일 부르던 노랫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뭐더라? 영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던 노재순의 휘파람 기억하시나요? 그날 노재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연홍에게 막 젠틀한 척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이내 조롱하듯이 휘파람을 부러제끼면서 지나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불었던 그 휘파람 멜로디 어디서 많이 들었다 싶었었는데 드디어 연홍은 그게 어떤 멜로디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민진이가 맨날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같은 노래일 수도 있지 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 노래는 민진이가 친구 오기와 둘이 직접 만든 자작곡이었거든요. 자, 뭔가 이상하죠? 연홍은 이 이야기를 당장 남편 종찬한테 달려가서 말합니다. 하지만 종찬은 너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응을 해요. 여보, 증거가 있어? 노재순이가 그때 그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게 우리 딸이 늘 부르던 그 노래였다는 증거. 이게 증명할 수가 없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연홍은 이제 실성한 사람처럼 그 노래 멜로디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온 집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는 막 벽지까지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연홍이 뭔가를 발견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도청당했어! 알고 보니 노재순 후보 측에서 이 종찬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멜로디를 알고 있는 거였어요. 민진이가 맨날 흥얼거렸으니까요. 종찬은 이 와중에도 또 선거 생각만 합니다. 노재순이 쪽에 우리가 설치해놨던 거 그 도청 장치는 얼른 제거해버리고 우리 이걸로 이슈 만들어서 공격하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찬도 사실은 노재순 후보 측에 도청 장치를 달았었던 거죠. 첩보작전 마냥 저런 거 신경 쓸 에너지를 딸 찾는 데 좀 쓰지 싶죠. 대중도 김종찬 후보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딸이 없어졌는데 아빠란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저렇게 악을 쓰고 선거운동을 계속하냐 싶어서 약간 정이 떨어지는 거죠. 한편 오기는 영화 초반부터 계속 어떤 휴대폰 잠금 패턴을 막 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패턴을 풀어냅니다. 과연 그 휴대폰 속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휴대폰인 걸까요? 얼마 후 민진이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어느 숲에 묻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민진이의 장례가 시작되고 온갖 방송사 기자들과 그 지역 정치인들, 심지어 상대 후보인 노재순 후보까지 방문을 하는데요. 종찬은 딸이 죽어서 나타나자 이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는 듯 끓어오르는 슬픔을 울면서 토해내고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은 이 좋은 장면을 놓칠세라 열심히 그를 찍어댑니다. 연홍은 그 옆에서 멍하니 울지도 않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치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난 아직 안 울 거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해요. 그날 밤 연홍이 멍하게 앉아있는데 종찬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유세 첫날 밤 민진이가 없어진 그날 밤에 새정당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이제서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연홍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알아, 우린 이제 끝났어 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종찬은 여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연홍을 껴안으려고 하는데 연홍은 그를 밀쳐내며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소리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동정표 따내려고 당신 선거 캠프 사람들이 내 새끼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당신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사람 시켜서 내 새끼 죽였나? 종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 연홍의 뺨을 쫙 때립니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연홍은 남편의 뺨을 더 세게 3대를 연거푸 짝짝짝 때리고는 무섭게 절규합니다. 이 미친 동네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저리 꺼져! 그리고는 남편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려요. 영화 초반에 보여줬던 그 우아하고 단아한 연홍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종찬도 꺼이꺼이 흐느껴 울며 말합니다. 내 딸이 정말로 나 때문에 죽었으면 어떡하지 여보? 종찬은 뒤늦게 후회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민진이가 죽은 이후로 의외로 동정 여론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니까 다시금 기운을 내서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전에 집에서 발견한 그 도청 장치를 갖고 이거 노재순 후보 측에서 한 거다 막 이렇게 크게 이슈화를 하면서 표심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연홍은 계속해서 민진이의 이메일을 포함해 모든 일기 등을 들여다보면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 2년 전쯤 온 메일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10240이라는 닉네임으로부터 온 한 메일을 발견합니다. 연홍은 눈을 크게 떠요. 10240? 이 숫자는 민진이 일기장에 크게 쓰여 있었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진이랑 미옥이가 같이 만들었다는 그 자작곡 가사에도 이 숫자 10240이 등장하거든요. 그 메일을 열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자 중학교 시험지 이미지가 쫙 뜨는데요. 연홍은 민진이가 다니던 중학교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 공개되어 있는 시험지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보는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홍은 이 시험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만났었던 민진이 1학년 때 담임선생이었던 손소라를 찾아갑니다. 그 메일이 온 시기는 민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기 때문이죠. 연홍은 차분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료 같은 거 좀 보내드릴 게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 혹시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손소라 선생이 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녀의 이메일 주소에는 102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편 오기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형사가 물어요. 왜 네 운동화에 민진이 피가 묻었냐고. 유전자 검사 일치 결과 다 나왔어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오기는 항변합니다. 저번에 민진이랑 같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민진이 무릎이 깨졌었는데 그때 묻은 피예요. 이때 조사실로 연홍이 난입합니다. 야, 우리 딸 교복 치마가 똥꼬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짧은데 무릎이 깨졌으면 내가 그걸 못 봤겠어? 너 똑바로 말해! 그러자 연홍이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모님, 제 딸은 그런 아가 아닙니다. 연홍이 뒤를 돌아보자 최 기사가 서 있었어요. 남편 종찬의 운전기사인 그 최 기사요. 오기는 최 기사의 딸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기가 예전에 연홍이 아빠 직업 물었을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빠는 뒤에 똥만 가득 싣고 다닌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홍은 그때 얘네 아빠는 분뇨차를 운전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오기의 이 말인 즉슨 자기 아빠가 뒤에 태우고 다니는 종찬이 똥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연홍은 흥분하며 최 기사에게 따집니다. 당신 뭐야?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우리 남편을 똥이라고 했어. 애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최 기사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당신 해고야! 연홍은 이제 민진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지를 입수해서 또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오기가 그동안 경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오기가 받았던 거짓말 탐지 기록. 형사가 질문합니다. 너희 아빠가 민진이 아빠 운전기사라 자존심 상했어? 오기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삐 거짓 반응. 너 민진이 묻었니? 아니요. 삐 또 거짓 반응. 너 민진이 죽였니? 아니요. 이번엔 진실 반응.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 따르면 오기는 민진이를 직접 해친 건 아니지만 묻기는 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오기가 민진이랑 친해진 과정을 진술한 부분을 읽어보는데요. 오기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민진이는 그냥 딱 재수없는 애였어요. 오기는 민진이를 처음 봤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민진이 아빠 종찬이 TV 앵커였을 때 민진이네 반에 일일 교사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멋지게 교단 앞에 서서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던 민진이 아빠, 그리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매니저처럼 학생들한테 음료수를 나눠주던 오기네 아빠. 그 모습을 시무룩하게 바라보고 있던 오기에게 옆에 앉아있던 민진이가 작게 속삭입니다. I know how you feel. It's our secret. I promise. 너 무슨 기분일지 알아.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 약속할게. 그러니까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 운전기사인 거 기분 나쁠만 해. 내가 비밀로 해줄게. 이 얘긴데 이걸 한국말로 해도 재수없게 들을 판에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민진이한테 전혀 악의는 없습니다. 민진이는 잠시 후에야 자기가 방금 영어로 얘기했다는 걸 깨닫고는 미안. 내가 아빠 따라서 워싱턴에 살았어서 그래. 화났어? 화 풀어. 라고 사과하는데요. 오기는 띠꺼운 표정으로 짧게 대답합니다. 조까. 그래도 착한 민진이는 멋쩍게 씩 웃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민진이는 담임 선생이 말했던 대로 정말 친구들한테 심하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느 날은 민진이가 체육복을 가지러 사물함에 갔더니 자기가 걸어놨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예요. 의아한 표정으로 사물함 안으로 손을 뻗어서 체육복을 꺼냈는데 체육복을 들고 있는 민진이의 손에 빨간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체육복 안과 그 아래에 아이들이 칼날을 잘라서 넣어놨던 거예요. 너무 심하죠? 이렇게 민진이가 힘들 때 오기가 다가와 줬던 겁니다. 처음엔 사실 좀 재수없다고 생각했지만 민진이가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는 걸 오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은 이렇게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이때부터 친한 단짝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 그 이상의 연인 같은 감정을 가지기도 해요. 이 시각, 아까 잠금 패턴을 푸는데 성공한 그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오기. 갑이라고 저장된 사람으로부터 일은 잘 마쳤는지 인증사진은 언제쯤? 이라고 온 문자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한참 동안이나 못 풀었던 걸로 보아 이게 오기 휴대폰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 휴대폰은 누구의 것이며 이 갑이라는 자는 또 누굴까요? 이제 곧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연홍은 사건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다시 한 번씩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민진이의 1학년 때 담임선생 손소라. 민진이랑 오기 성적이 특정 시기 이후로 갑자기 좋아졌어요. 뭔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선생님? 이 손소라 선생은 연홍의 질문에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글쎄요. 등수가 오르는 걸 문제 삼는 일은 별로 없어갖고요. 손소라 선생이 계속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자 연홍이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애한테 시험지 줬잖아. 이유가 뭡니까? 손소라 선생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다가 예뻐서 줬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예쁘면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인도를 해야지. 왜 시험지를 줘? 교사라는 사람이! 연홍이 소리치자 손소라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가가 그걸 원했으니까요. 저는 시험지만 줬지. 문제는 스스로 혼자 풀었습니다. 이 선생은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연홍은 이것도 중요한 정보일지 모르니까 경찰에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손소라 선생은 연홍한테 막 매달려서 그녀를 필사적으로 말려요. 이건 죽은 민진이한테도 치욕적인 일이 될 거라고. 죽어서도 구설수에 오르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게다가 후보님 이번 선거 꼭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대체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걸까요? 연홍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각또각 걸어서 나가버립니다. 이제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연홍. 그녀는 딸 친구 오기도 다시 한번 만나서 압박해봅니다. 엄마는 죽어삐고 아빠는 새엄마나 데리고 오고 내한테는 민지밖에 없는데 내가 가를 와 죽여요. 왜? 억울한 듯 울부짖는 오기. 이때 연홍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안 죽였어. 그럼 누가 죽였냐고 우리 민진이? 그리고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민진이와 오기는 손소라 선생으로부터 시험지를 제공받은 게 맞았습니다. 손소라 선생은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그랬던 걸까요? 어느 날 밤 오기가 방에서 아빠와 계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오기 아빠가 누구죠? 최 기사잖아요. 민진이네 아빠인 종찬의 운전기사. 이 최 기사가 자기 아내한테 아무래도 자기가 모시는 그 종찬이랑 오기 담임 선생님이랑 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오기가 집에서 듣고 학교에 와서 자기 단짝 친구인 민진이한테 얘기를 해줬고, 충격을 받은 민진이는 담임한테 복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오기가 도운 거죠. 두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하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줬는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차에서 관계를 가지는 종찬과 손소라 선생의 동영상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걸로 지금껏 손소라를 협박해서 시험지를 받아냈던 거죠. 민진이는 아마 연홍이 너무 속상할까봐 그녀에게는 이걸 비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손소라 선생한테 돈까지 요구합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져오라고 해요. 오기네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돈을 받으면 민진이는 오기한테 다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적한 도로에서 밤늦게 이 손소라 선생을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해요. 하지만 이 손소라 선생은 시험지는 몰라도 돈까지 내놓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종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러 누가 협박한 건지는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종찬은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그 장소에 그 청부업자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청부업자는 손소라 선생이 나올 줄 알고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민진이를 일부러 차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민진이가 돈을 받으러 나갈 때 사실 혼자 간 게 아니었거든요. 오기도 같이 가서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친구가 차에 치여 죽었죠. 오기는 손으로 입을 막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청부업자는 민진이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고 임무를 완수했다는 인증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오기가 얼른 후다다닥 그 청부업자의 차에 올라탑니다. 오기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빠 최 기사한테 재미삼아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할 줄 알았어요. 오기는 그자를 민진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차로 쳐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친구의 복수를 한 거죠. 민진이가 사라지던 날 밤 일어났던 뺑소니 사고는 바로 종찬에게 고용된 이 청부업자가 오기한테 당한 사고였던 겁니다. 오기는 그 청부업자 남성은 그대로 그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민진이만 산에 묻어준 후에 범인의 차는 외진 곳으로 몰고 가서 갖다 버려요. 자, 그럼 오기는 왜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복수를 하고 민진이도 묻고 그랬을까요? 일단 신고를 해서 민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슬프지만 민진이는 어차피 죽었습니다. 민진이를 해친 청부업자한테는 자기가 직접 복수를 했고요. 오기는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소라 선생과 민진이의 아빠 종찬에게 복수도 해야 했고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기는 조용히 혼자만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연홍에게도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오기는 그렇게 그날 밤 그 청부업자의 휴대폰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패턴을 풀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오기는 패턴을 푼 후에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가 청부업자인 것처럼 답장을 합니다. 아까 그의 휴대폰에 갑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종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찬이 피해자가 자기 딸이 될 줄도 모르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가 딸을 죽게 한 거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기가 그 청부업자의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막 인증사진을 보내라고 종찬이 할 때 지금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사진은 좀 복구 중이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고 아직 안 보내줬거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홍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트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천천히 물건들을 카트에 담아요. 청테이프, 방망이, 랩, 노끈, 그리고 오기로부터 받아온 청부업자의 폰으로 갑, 즉 종찬에게 문자를 해서 당신이 시킨 대로 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종찬에게서 만나자라는 연락이 와요. 연홍은 민진이가 죽은 바로 그 장소, 그 외진 길로 종찬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풀숲에서 기다려요. 잠시 후 종찬이 도착하자 연홍이 그의 얼굴에다 후레쉬를 비추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그의 목에 대서 팍 쓰러뜨려요. 연홍은 쓰러진 종찬을 비닐에 눕히고 꽁꽁 싸맨 후에 노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꿈틀대고 있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종찬이 조금 전까지 문자를 나누던 그 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이 청부업자의 휴대폰이 울리겠죠?
연홍은 그의 눈앞에서 그 청부업자의 폰을 켜서 거기 저장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딸 민진이가 죽어있는 인증사진이었어요. 연홍은 종찬에게 속삭입니다. 봐라, 이게 네가 한 짓이다. 종찬은 이제서야 자신이 딸을 해친 거라는 걸 알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연홍은 이어 종찬의 얼굴에 대고 종찬과 손소라 선생이 관계를 가지는 그 동영상을 재생시킵니다. 영상 속 종찬은 손소라의 차에서 그녀의 위에 올라탄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누라가 얼마나 지루한지 아나. 할 때 돌덩어리가 따로 없다. 연홍은 쓱 일어나더니 종찬을 미친 듯이 두드려 팹니다. 괴물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막 때려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분노, 사랑했던 남편을 향한 배신감. 연홍은 구토를 할 정도로 격한 감정과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내 종찬의 코앞에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너를 죽이면 내가 지는 거야. 너 어디 한번 끝까지 살아봐. 종찬은 이 와중에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노재순이 이겼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투표 날이었고 종찬은 노재순을 제치고 당선된 거였어요. 연홍은 으흐흐흐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낄낄댑니다. 그리고는 종찬 옆에 나란히 누워서 아이패드를 그가 볼 수 있도록 쓱 이렇게 올려요. 연홍은 종찬이 보는 앞에서 조금 전 종찬과 손소라 선생의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풀어주고는 호련히 떠나버려요. 목숨을 잃는 신체적인 죽음보다 사회적인 죽음을 한번 겪어봐라. 그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하는 것 같죠. 영화는 이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비밀은 없다 였습니다. 아 씨발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라고요. 아니, 강원도 사투리 아니야. 뒤에 똥 엄청 씻고 다녀요. 씻고 다녀요. 엄청 씻고 다녀요. 씻고 다녀요. 이상해. 등수가 오르는 걸 문제 삼는 일은 별로 없어갖고요. 아마 맞을 깁니다. 아마 맞을 깁니다. 민진이 어제 어떤 차 타고 갔어요. 여러분 저 서울 사람이에요. 좀 봐주세요.